안녕하십니까. 제가 수술을 받아서 한 3주 정도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물권법 총론 보고 있고요. 물권법 총론 중에서 물권 변동론을 보고 있습니다. 물권 변동론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고요. 그 변동의 유형이 물권 변동의 원인인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 그 다음에 객체인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총 4가지 형태의 부동산 물권 변동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하고 부동산 물권 변동이 두 가지,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있었죠. 이런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개념을 잡아두셔야 된다 그래서요. 공시원칙, 물권 변동은 공시해라. 특히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 등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우리 민법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 반면에 공시의 원칙이 있었죠. 권리자가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 등 권리자 아닌 자의 공시 방법을 신뢰하는 것을 공신이라고 했고요. 그걸 신뢰해서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신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신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 채권 행위와 그 계약의 이행 행위인 예컨대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 물권 행위라고 하죠.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의 관계를 좀 구별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 기초에서 첫 번째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여러 개에서 186조를 봤었죠.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립 요건주의라 그랬고요. 요 186조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186조의 적용을 받아서 등기를 요하는 것들. 매매 교환 증여, 이 매매 이약 완결권의 행사, 특정 유증, 그다음에 이행 판결, 점유 취득 시효, 부동산 물권의 포기,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합의, 공유물 분할 조정의 성립,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등기를 요하는 것으로서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등기는 186조에 의하면 물권 변동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그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했고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았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점유만 하고 있고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그 지위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점유권과 과실수취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전되기 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지만 그 스스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이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이 사람을 나중에 오늘 하게 되는 중간생략 등의 중간자와 결합시켜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주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 187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187조는 문장이 2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그러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2문장이 있고 중간에 그러나나 다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을 본문, 뒤에 있는 문장을 단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87조는 본문과 단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상속을 받았거나 공용징수, 강제 수용을 말하죠. 판결, 법원의 판결인데 이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미리 기억을 해두시고요. 경매, 법원으로부터 물건을 경락받는 경우죠.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187조 본문의 취지예요. 그래서 187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하고 갑의 단독 상속인 을이 이 A 토지를 상속을 받은 경우에 을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187조의 취지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문제가 남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두 가지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187조 본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단서가 문제가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처분이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고 처분행위 중에 물권행위가 있었다 그랬죠. 이때 물권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처분은 등기 이전을 말합니다. 매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186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을이 갑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병한테 팔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 A 토지를 매매할 때 등기,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근데 187조 단서에 의하면 등기하지 않으면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병과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즉 채권행위를 할 때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을이 경과 매매 계약을 했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넘겨줘야 병을 소유권을 취득하죠. 요때 을은 을의 이름으로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을은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마치 갑이 살아있을 때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세금을 떼먹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187조 단서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을은 자신의 이름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과 얼마든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을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라. 이런 취지로 187조 단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87조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87조가 적용되는 경우, 즉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상속 기억하세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다 그랬죠. 자, 민사 판결은요.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고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행 판결은 판결문이 뭐뭐 하라 이렇게 끝이 나요. 대금을 지급하라,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반면에 형성 판결은요. 뭐뭐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공유물을 이렇게 분할한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판결문 가지고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 판결, 등기를 이전하라. 이건 186조의 적용을 받아서 등기를 요한다.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된다. 반면에 공유물을 분할한다. 이런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판결이 확정된 때 그 분할된 각 부분은 각 공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고 그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하고 구별하셔야 돼? 요거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이전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판결을 합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매도인은 원고에게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등기를 해야 되죠. 구별하셔야 되고요. 경매의 경우에는 어떤 때?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87조 단서의 취지가 남아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처분한 경우
상속인 생각하시면 되죠.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을 한 다음에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 자기 이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돌아가신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막바로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 그 등기가 무효가 될 뿐. 그래서 상대방 명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일 뿐 그 등기를 이전해 주는 행위의 원인 행위. 요 채권적 효력이란 건 매매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요 매매계약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겨준 것만 무효가 될 뿐이다. 이런 취지로 187조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조 예외라고 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것, 그게 점유취득수였죠.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도 쭉 다시 모아놨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형성 판결 받지요. 상속받고요. 상속하고 똑같은 게 회사합병 포괄 유증이 있지요. 경매가 있고요. 강제 수용이 있습니다. 공유분할 판결이 있고요. 부합 소유권 가서 봅니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 가서 봅니다.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었을 때 지역권의 이전이라고 지역권 가서 봅니다. 혼동해한 물권 소멸이라고 물권 총론 마지막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7번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8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계약, 원인관계죠. 등기 넘겨줍니다. 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된다 그랬죠. 9. 나중에 지상권, 전세권 가서 보게 됩니다. 10. 저당권 등 담보물권 가서 보게 됩니다. 11. 지상권과 지역권 가서 보게 됩니다. 소멸시한 물권 소멸. 12. 간이변제 충당, 유치권 가서 봅니다. 13.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서 봅니다. 14. 지금 암기합니다. 분배농지 상환 완료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자, 이렇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 중에서 각각의 파트 가서 확인할 것들은 건너뛰시고 아닌 것들 14번 같은 것들 8번, 7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1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미리 암기를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들. 됐죠? 자, 이렇게 186조와 187조를 해석을 한 다음에 186조와 187조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들 186조는 등기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되죠. 그럼 186조에 의하면 등기는 물권 변동 요건입니다. 반면에 187조 단서에 의하면 등기는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라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기 위한 요건이죠. 결국 민법상 등기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186조에 의하면 물권 변동 요건이고요. 187조 단서에 의하면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 요건입니다. 자, 이런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 또 나오게 됩니다. 186조와 관련해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수의 법적 지위를 포함하여 총 7개 정도의 테마가 민법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7개가 전부 다 등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에 대한 대법원 판례, 판결을 물어보게 됩니다. 등기가 뭐고 어떤 등기가 있고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고 누가 등기를 신청하고 어디 가서 등기를 신청하며 등기를 신청할 때 각각의 등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는가 그리고 그 서류를 보고 등기관은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내용들은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출제가 되고요. 민법에서는 등기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의 내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총 7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등기하지 아니한 채 점유한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받고요. 이제 6개가 남았습니다. 그 6개 중에 등기의 종류 안에서 2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가 보존등기와 관련된 이중보존등기의 문제하고요. 또 하나가 가등기의 문제입니다. 자, 이중보존등기의 문제는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일단 보존등기라는 건요.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 이걸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면서 이걸 창설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를 새롭게 창설하면서 표제부 기재하고 사항란 기재하고 사항란 갑구에 최초 소유권자를 등기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존등기가
과거 수기식으로 지금처럼 전산이 아니라 과거 수기식으로 등기부가 관리가 될 때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중보존등기 또는 중복등기라 함은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부는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1부동산 1등기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만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폐쇄하여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복등기를 발견한, 이중보존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은 등기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 등기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인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등기관은요, 이렇게 중복등기가 있을 때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봅니다. 실질적으로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아요. 즉 등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만 정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오는 문제고요. 민법에서는 그 부동산 등기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런 중복 등기 중에서 어떤 등기부를 유효한 등기부로 보고 있는가, 요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통 물어보거나 그거를 이제 전제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어떤 등기부가 유효하냐? 우리 대법원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등기부는요, 크게 표제부하고 사항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항란은 권리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사항란은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이 등기가 되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되는데요. 자, 중복 등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두 개의 등기부 중에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가 다퉈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은 제일 먼저 그 두 개의 등기부 중에 표제부를 살펴보고 그 표제부가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등기부 중에 어떤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졌는가, 먼저 만들어진 등기를 선등기,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를 후등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등기의 선후를 보지 않고 표제부는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부만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대법원이에요. 두 번째, 표제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둘 다 일치하거나 둘 다 불일치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표제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 사항란을 봅니다. 그 사항란 중에서 갑구를 보고요. 갑구 중에서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의인을 봅니다. 이렇게 사항란 갑구의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를 비교를 해서 그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면 먼저 한 등기가 무조건 유효입니다. 먼저 한 등기가. 그게 2번에 1번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거죠. 사항란 갑구의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서 원칙 선등기고요. 다만 그 선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지면 예외적으로 후등기를 유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3번과 4번. 3번은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요. 그럼 갑은 그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을 하죠. 아까 봤죠. 그 상태에서 을에게 팔아넘겨요. 자,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등기부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보존 등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중복 등기가 생겨버렸다. 이런 경우에 아까 뭐랬어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등기가 무효임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 미등기 부동산을 산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을
모두 생략등기라고 부르면서 우리 대법원이 중간 생략등기 일종입니다. 모두 생략등기라고 부르면서 을이 실제 권리자라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봐요. 즉 선등기가 유효해요. 그러니까 후등기인 갑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자, 갑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원시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등기는 유효가 되고 후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4번은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해요. 그 상태에서 건물을 을한테 팔아요. 그러면 을은요. 요 갑이 한 등기부에 이전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을의 이름으로 또 보존 등기를 해버린 경우에요. 이렇게. 3번하고는 좀 다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등기 갑. 신축한 자가 먼저 등기했죠. 유효해요. 그럼 후등기는 무효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후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이중 보존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3번과 4번을 의해서 머릿속에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 가서 나오게 되냐면 요 C A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어요. 갑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을요. 을이 20년을 점유해요. 문제는 을의 이름으로도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후보존 등기. 갑이 원시칙자예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을의 이름으로도 후보존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선등기가 유효잖아요. 그럼 후등기가 무효예요. 문제는 이 을이 요 후보존 등기와는 별개로 이 땅을 20년간 점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나중에 소유권 가서 봅니다. 245조 1항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을이 먼저 이 보존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자, 을은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아니면 을은 이 보존등기와는 별개로 여기 이전등기를 따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전등기를 따로 해야 되죠. 왜? 이 보존등기, 후보존등기는 무효등기부잖아요. 그게 C 판례입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을이 이미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중복하여 등기를 경유한 을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해서 점유취득시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선등기인 갑등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뒤에 된 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연히 이 을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고 을은 요 유효한 갑으로 되어 있는 요 등기부에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런 취지의 판례가 C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가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는요. 예를 들어서 갑이 4월 10일 날 을하고 A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을은 6월 10일 날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6월 10일 날 발생해요. 근데 이때 을은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을이 5월 10일 날 벽에게 팔아먹고 벽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을은 6월 10일이 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 을이 갖고 있는 6월 10일 발생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매매 계약을 한 4월 10일이 아닌 6월 10일 즉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의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에요. 결합합니다.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6월 10일 날 발생하는 을의 이전 등기 채권. 요 이전 등기 채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순서를 순위라고 하고요. 미리 확보를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불러요.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이렇게. 나중에 하면 담보가등기라는 게 나와요. 그 담보가등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4월 10일 날 이렇게 가등기를 해 두었다가 6월 10일 날 본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설령 병해입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은 본등기가 가능해요. 그럼 순위가 4월 10일로 소급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을이 병보다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한 게 된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 결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제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청구순위 보전 가등기를 한다. 됐죠? 자, 그럼 가등기는 언제 하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 저당권 설정 등기 정권,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정족근무 권리, 이런 것들,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등기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가등기 안 되는 거 암기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안 되는 게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침해 등을 당한 물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의 효력이 나오죠.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 상태의 효력과 본등기 후의 효력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라는 건 물권 변동의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는 건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을의 이름으로 설령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죠. 이 사람이 이걸 처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가등기만으로는 등기 의무자 갑의 처분 행위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이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줬다. 일단 이건 유효한 거예요. 또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찍소리를 못해요. 지금 여기처럼 을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을이 병에게 쫓아가서 왜 새치기 했느냐라고 따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가등기만으로는 무효인 본등기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뒤에서 보시겠지만 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효력이 있는데 그 추정력은 본등기에 부여된 효력이에요. 따라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2번, 3번 가등기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말소됐다면 가등기도 등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면 가등기는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는 회복 등기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은 장래에 발생하는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를 하고 6월 10일 날 발생하는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그거를 가등기의 이전 등기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을이 6월 10일 날 발생하는 이전 등기 채권을 정에게 양도하고 그 정의 이전 등기 채권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가등기, 예컨대 등기 순위 번호가 2번인 경우 그거를 2의1 이런 식으로 을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등기에 의해서 보전된 순위가 확보된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즉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가등기를 부기등기를 해줌으로써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가등기의 가등기. 그 다음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는 이전 등기 청구이잖아요. 여기서는 소멸시에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이건 채권적 청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6월 10일 날 이전 등기 청구이 생겼는데 요때부터 10년간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게 되고요. 을의 이전 등기 청구이 소멸하게 되면 가등기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소유권을 취득한 이 병은 을의 가등기가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본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자, 가장 기본이 청구 순위가 본등기한 때로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먼저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는가. 특히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다시 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요 상태에서 을이 본등기를 청구할 때 현재 등기 명의인 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 갑을 상대로 청구해야 되느냐. 당연히 갑을 상대로 해야 되죠.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요, 갑과 매매계를 통해서 발생한 갑을 상대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된 부동산이 설령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 권리자 을은 가등기 의무자인 전소유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현재 등기 명의인 병을 상대로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 아까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먼저 불법 말소되고 등기가 병에게 넘어간 경우 하고요. 병에게 먼저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고 불법 말소된 경우 이렇게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 등기 청구는 불법 말소 당시 소유권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을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면 불법 말소 당시 등기 명의는 병이었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이 소유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먼저 불법 말소되고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불법 말소 당시 등기 명의는 갑이니까 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합니다. 다만 현재 등기인 병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병의 승낙을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와 관련돼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있죠? 나눠 갖고 기억하시고요. 자, 본등기에 있어요.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등기권에 의해서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게요. 그럼 우리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당연히 본등기한 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을 때의 효력,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 두 가지. 순위는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뽀개기 과정에서는 이 정도를 가등기에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번, 4번, 그 다음에 그냥 4번 요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요. 문제풀이에서 혹시라도 기출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조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해서 이중보전 등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와 가등기가 뭐냐의 문제를 봤는데 특히 가등기는 단독 문제로 대단히 잘 출제가 되니까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들은 반드시 문제 풀이 전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봤고요. 이제 네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효 등기의 유형과 중간 생략 등기와 등기 추정력, 등기 청구권과 등기 추정력, 이 네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네 가지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